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 배경이 좀 바뀌었죠. 주변에 제 유튜브를 지켜보시던 분 중에 배경이 하도 좀 거지 같다고 좀 뒤에 화면을 좀 바뀌어서 깔끔한 촬영을 좀 하면 어떠냐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 말고 소파에서 촬영을 해보는데, 장소가 여기다 보니까 뭔가 좀 기타 꿀팁 이런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오늘 얘기할 건 그건 아니고, 고양이를 10년째 키우다 보니까 주변인들에게는 이미 제가 좀 고양이 전문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제 저에게 질문도 좀 하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좀 얻으시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그런 걸 물어봐요. 야, 고양이 키우면 뭐가 제일 좋아? 뭐가 좋겠어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건 없고, 뭐 털 날리죠. 뭐 이런 거뭇 옷 입으면 다 묻죠. 밥 먹을 때도 뭐 한 번씩 털 입에 들어가죠. 뭐 사료값 들어, 똥 치워야 돼. 뭐 귀찮고 다 좀 좋은 일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한 번씩 가장 큰 위로가 돼주는 건 사실이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 딱히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얘네가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 한 번씩 되게, 나는 밖에서 쎄 빠지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얘는 천하태평하네라는 괘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뭐 어쨌든 얘네를 보면서 그냥 좀 마음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아요. 힐링도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못할 그런 말들을 뭐 한 번씩 말이 안 통하겠지만 얘네한테 털어놓다 보면 왠지 모르게 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아마 집사님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고양이를 키우면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10년차 집사가 생각하는 개보다 고양이가 더 좋은 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배변 훈련이라는 게 딱히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필요한 뭐 한 2, 3개월 정도까지는 엄마가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똥 오줌 배변하는 거 있죠. 그거를 다 뒤처리를 해주는데, 웬만큼 좀 애들이 자라나다 보면 그냥 모래를 담을 수 있는 박스와 고양이가 배변할 때 필요한 모래만 있으면 알아서 거기다가 배변을 합니다. 동물의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개는 배변 훈련 뭐 여기서 싸, 여기 쉬해, 뭐 여기다가 응아해, 뭐 이런 거를 할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친구들도 좀 간혹 가다가 있고요. 몇 년을 배변 훈련을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양반이죠. 네, 김양반 말고. 두 번째로, 냄새가 나지 않아요. 고양이는 그루밍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애들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세수하고 뭐 이렇게 털 하는 거 한 번씩 보시죠. 고양이 침 속에는 약간의 탈취제 성분이 있대요. 탈취제 성분이 있어서 얘네들은 자기 몸을 핥으면서 그루밍을 하게 되면 그 탈취제 성분이 이제 몸에 안 좋은 냄새라든지 그런 걸 없애주게 되는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좀 이렇게 안 씻기고 며칠 놔두면 나는 그 비릿한 냄새가 있죠. 그래서 주기적인 목욕이 좀 필요한데 반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냄새는 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 털 알러지 있는 분들 있죠.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양이 털 알러지가 아니라 사실은 고양이 침 알러지라고 봐야 됩니다.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고 나서 날리는 털들에 보면 고양이의 침들이 묻어 있는데, 대부분의 고양이 알러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양이 침 성분 때문에 알러지가 생겨요. 다행히 저는 없어요. 세 번째로, 산책을 시켜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간혹 가다가 산책하는 산책 고양이들이 있긴 한데 그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는 거를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그 영역 안에서 집사들이 놀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걸로 풀어줄 수 있는데 반해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괜히 이제 그 스트레스를 벽지를 물어뜯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쓰는 물건에 해코지하는 친구들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네 번째로, 고양이들의 대부분 성격이 독립적이에요. 개는 주인을 리더로 인식하는 데 반해서 고양이는 주인을 거의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네를
동거묘라고 부르는 이유도 있어요. 대부분 강아지들의 경우에 주인 옆에 와서 막 이렇게 놀아달라고 하거나 한 번씩 왜 좀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가 원할 때 한 번씩 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원할 때, 내가 막 이렇게 예뻐하고 싶을 때 안 올 때도 있어요, 괘씸하게. 근데 뭐 독립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친구가 내 맘대로 되진 않잖아요. 지금 나는 얘를 보고 싶어서 나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뭐 일이 있어서 바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죠 뭐. 독립적인 성격이라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들이 애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애교가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옆에 와서 막 부비고 검은 옷 입었는데 와가지고 막 털 묻히고 막 이렇게 만지라고 막 이렇게 하고. 네, 어쨌든 좋은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율 배식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먹는 거를 주체를 못해서 막 폭식을 하고 짜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서 짜부라고 하는 거는 왜 배가 엄청 빵빵해져서 무슨 탈이 난다거나 막 설사를 한다라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율급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반자동 급식기를 쓰고 있고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막 이렇게 많이 돌봐줘야 되거나 그런 게 잘 없으니까 그냥 밥 주고 물 주고 화장실 아침에 깨끗하게 치워두면 왼종일 지 알아서 잘 놀아요, 대부분은. 여섯 번째로 짖지 않아요. 야옹야옹 한 번씩 하긴 하지만 개들처럼 왜 개 짖는 소리가 요즘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죠. 이웃집에 개를 키우거나 하면 나는 밤에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이제 잠을 깬다라거나. 물론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발전기가 오거나 뭐 영역 싸움을 하다 보면 밖에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왜 애기 소리처럼 막 내는 그 울음소리를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집고양이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줄 일이 잘 없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고양이가 개보다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반대로 고양이가 안 좋은 점, 뭐 개보다 안 좋은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양이를 키우면서 조금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털이 장난 아니에요. 네, 털이 장난 아니라는 거는 개들이 털을 뿜어내는 수준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털을 잡고 막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 날씨가 더워져 오거나 털갈이 시즌이 오면 진짜 뭐 자기 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온 사방에 막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막 밥에도 뿌리고 막 죽어라 집사 뭐 약간 요런 느낌? 두 번째로 이거는 고양이의 본능 습성 중에 하나인데 고양이는 영역 표시를 어떤 높은 나무에서 이렇게 스크래치라고 하죠. 이제 나무를 긁어서 본인의 영역을 표시를 하곤 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집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처 같은 거를 사주면 도움이 돼요. 왜 이렇게 애들 발톱 끓는 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들 있죠. 소파라든지 뭐 어떤 뭐 거기다가 이렇게 자국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능인데 뭐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얘네가 그걸 알아먹겠어요. 대부분 알아먹는 것 같은데 그냥 지가 분리할 때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성격이 독립적이에요.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내가 원할 때 막 이렇게 와서 좀 예뻐도 해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좀 성격이 독립적이다 보니까 분명히 지 이름 부르는 것도 알아요. 지 이름 부르는 것도 알고 대충 뭐 한 10년 정도 나랑 같이 살았으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 알아먹는단 말이죠. 근데 지 귀찮을 때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안 알아들어요. 네,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새끼 아니 제가 뭔가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닌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가끔 엄청 괘씸할 때가 있죠. 내가 네 사료 사주고 물 주고 다 하는데 넌 도대체 하는 게 뭐니? 누군가는 귀여우면 됐지 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개와 고양이의 공통점이긴 한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내가 이 반려동물 동거묘를 키우지 않았으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이 친구들과 살고 있음으로 해서 이 친구들에게 소비되는 돈이 많아요.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죠.
제가 생각했던 단점은 이 정도가 돼요. 일단 그리고 집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옷은 거의 포기를 하셔야 되죠. 하지만 전 입고 다닙니다. 검은 옷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테이프로 털 떼고 나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많은 점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으로 해서 이 친구들에게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그냥 보고 있으면 괜히 흐뭇하다든지, 어떻게 보면 뭐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위로 같은 거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얻는 편이죠. 아마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는 고양이를 되게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자기네들끼리 영역 싸움을 하고 공터에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기 왔을 때 우는 거 있죠. 그런 것만 봤을 때 굉장히 좀 이 친구들을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 친구들과 동거를 하다 보니 몰라서 싫어하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음식이 됐건 싫어하는 이유들을 보면 겪어보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음식도 왜 편식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맛을 보고 알러지가 생기고 냄새가 싫고 입안에 넣으면 비리고 막 이래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단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외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려 드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고양이를 싫어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내가 분명히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겪게 돼서 알게 됐는데, 그걸 겪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전 누군가 고양이를 난 되게 고양이 싫어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마다 뭐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 차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고양이 싫어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쟤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그런 취향을 존중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상 끝에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 고양이나 밖에 이제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제발 해코지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해져서 고양이나 뭐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해코지하는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싫어하면 그냥 싫어만 하고 해코지 하지 마세요. 말을 못한다 뿐이지 똑같은 생명이에요. 혹시나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